안과 의사에게 물어보고 싶은 안과 의사에게 궁금한 이야기 안물안공의 MC 권예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혹시 미술이나 예술, 역사 쪽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관심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네. 뭐 영화도 좋아하고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고 그림 감상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면은 가장 혹시 좋아하는 화가나 역사적 인물? 좀 이렇게 저는 좀 색깔이 강렬하고 이런 네. 화가들을 좋아하는데 빈센트 반 고흐나 빈센트 반 고흐. 모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뭐 그림도 좋고 또 이제 안과하고도 좀 관련이 지어질 수 있어서 그쵸, 그쵸. 관심이 있죠. 제가 이렇게 또 네. 물어본 이유가 있죠. 지금부터 역사 속 인물이나 옛 이야기 속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원장님의 솔직한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래동화의 인물입니다. 바로 신봉사인데요. 심청이가 돌아와서 장님이었던 신봉사가 눈을 뜬다는 이야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동화이고 허구이니까 네. 그걸 뭐 꼭 과학적으로 풀 필요는 없겠지만 안과 의사 입장에서 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라면 신봉사가 제가 알기로는 어려서부터 장님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갑작스럽게 시력이 저절로 좋아지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나이가 들면서 네. 백내장이 생겼다가 백내장이 아주 심하게 오면 네. 백내장을 붙잡고 있는 수정체 섬유소대가 약해지거든요. 말기 백내장이 되면 그 끈이 느슨해지면서 수정체가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외상을 받으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죽었던 줄 알았던 심청이가 돌아오는 걸 보고 네. 이제 신봉사가 너무 기뻐가지고 버선발로 마당으로 뛰어나가서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이제 그때 뛰다가 넘어지거나 어디 부딪히지 않았을까? 그럼 수정체가 남아있던 끈들이 떨어지면서 심하게 혼탁이 있던 수정체가 탈구가 되면 그러면 갑자기 불빛이 유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시력이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만약에 신봉사가 고도근시였다 그러면 꽤 잘 보일 수 있어요. 수정체가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시력이 꽤 보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냥 허구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의느님의 시점은 다릅니다. 대단합니다. 네, 이번 인물은 해바라기로 유명한 빈센트 반 고흐의 이야기인데요. 고흐가 말년의 작품은 전체적으로 좀 노란색 색채를 강하게 띠는데 혹시 눈 질병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 색조에 대한 어떤 감각은 사람들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어요. 뭐 시신경, 망막, 또 백내장 이런 것들이 색감의 변화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백내장이 생기면 백내장이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푸른 빛깔에 대한 감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약간 노란색 혹은 붉은색을 조금 더 강하게 느끼게 되고 나중에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왜곡됐던 색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푸른빛, 청치증을 느끼게 되거든요. 요절한 화가이잖아요. 아마 그 나이에 백내장이 생기진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들을 추정해 보건데 네. 아마 고흐가 굉장히 술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예술인들은 언덕 뒤쪽에 있는 네. 카페에서 아주 독주들을 많이 마시고 이제 거기에 의존해서 또 창작 활동을 하고 아이고, 했는데 그때 이제 마셨던 술 중에 대표적으로 앱상트라는 술이 있는데 앱상트에 들어있는 일부 화학 성분 때문에 시신경 염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색깔에 대한 왜곡이 생겨요. 그래서 아마 그랬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게 이제 정말 창작에 네. 의해서 본인이 이제 그런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거일 가능성도 네. 있지만 미술을 좋아하는 안과 의사의 주장으로는 네. 고흐가 그 색소망막 변성증을 앓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네. 그림도 고흐의 아주 유명한 그쵸, 그쵸. 그림이잖아요. 네. 그 그림에 보면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형태의 그쵸, 그쵸. 노란 네. 불빛들이 맞아요, 보이는데 그런 광시증 그런 것들이 아마 색소망막 변성증 때문에 생긴 증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안과 의사도 있어요. 다음 인물은 고흐가 영향을 받았던 화가 바로 모네입니다. 후기작으로 갈수록 선이 뚜렷하지 않고 경계가 좀 무너지는 특성이 보이는데요. 그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안구질환 때문에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네도 안과 의사들한테 상당히 유명한 화가이기도 하죠. 실제로 두 눈 중에 한 눈은 백내장 수술도 받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백내장 수술이 그렇게 정교하지 않고 부작용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결과도 썩 좋지 않고 해서 3번의 수술을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연작을 한 걸로 유명하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수련의 작품을 거의 250개 이상을 그렸던 걸로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초기 작품에서는 모양이 분명하고 색상도 선명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말기에 백내장으로 고생할 때는 색깔도 많이 이제 푸른 색깔이 많이 줄고 노란 색깔이 많이 늘어나면서 네. 경계도 불분명하고 실제로 아마 그리는 것도 힘들었겠죠. 그쵸, 그쵸. 아, 백내장을 통해서 보는 풍경은 시선. 이렇구나. 네. 그래도 다행히 말기에 이제 백내장 수술을 받고 나서는 네. 다시 그림이 조금 더 푸른 색깔이 강해지고 색상이 좀 선명해지는 것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번 인물은 한국의 역사적인 작품 서편제의
송하입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옛날에 서편제라는 영화를 본 기억이 있어서 음. 정확하게 인물의 이름은 기억을 네.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스토리는 알고 있죠. 근데 그 인물이 한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약을 먹여서 눈만 멀게 했다. 이게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하죠.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 고호도 이제 술을 네. 먹고 네네. 술에 있는 그런 독성 때문에 기신경염증이 생길 수 있고 오. 실제로 약물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결핵약 중에도 아, 그래요?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시력을 잃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게 허구는 아니었다? 제가 뭐 가서 그 시대를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제가 수사하듯이 그렇게 사실 아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네. 가능성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런저런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원장님? 저도 뭐 생각을 안 했던 건데 말을 하다 보니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니 썰을 풀다 보니 저도 참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원장님보다 더 재밌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네. 몰랐던 점을 알게 네. 되어서 참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주제로 저희는 찾아뵙겠습니다. 안물 안궁 안녕! 안녕.